한국에서 러시아 LNG선이 발견되었고 여전히 원활한 수입을 한다는 것에 일본이 크게 놀랐습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이 상황에 한국은 어떠한 수완이 있길래 그러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러시아의 비호국가로 분류된 한국에 러시아산 LNG가 왜 수입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푸틴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직접 한국 가스 공급을 지시했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특히 LNG를 한국에 공급하는 문제는 러시아가 오히려 반드시 챙겨야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원 수급 공급이 우려되는 타이밍에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선 러시아 사태로 유럽의 천연가스가 귀해져 독일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유럽의 각국은 러시아 가스프롬 등과 수년간 전부터 LNG 천연가스 선물 계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 받을 가스는 최소한 2년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러시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제재가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가스 판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고, 러시아의 장기 경제로 봤을 땐 좋지 않은 조치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최근에 노르트스트림 1을 20% 정도 풀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역부족 수준입니다. 경제대국 독일조차 당장 6개월 뒤의 천연가스를 보충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모습인데요. 중동을 비롯해 미국, 호주에서 아무리 LNG 증산을 하더라도 올 겨울까지 도저히 공급할 수 없으며,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도 불과 한 달 만에 30% 이상 치솟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보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매우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80%는 LNG 장기 선물 계약이라고 하나 나머지 에너지는 비싸게 구입해야만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는 에너지가 없는 국가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나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여기에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유럽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인데, 현재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며 매우 더운 여름을 보냈지만 겨울엔 정반대로 폭설이 내리고 혹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훨씬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추위에 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 가지 매우 가슴 철렁한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중국과 협의하면서 일본에 더욱 고강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시나닷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미 하원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다음에 대만에 무력 시위 중인데, 이 가운데 중국이 날린 미사일의 일부가 일본의 경제수역 EEZ에 그대로 낙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중국은 일본에 잠자코 있으라며 불쾌감을 표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중국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가장 앞장섰고 대만 전쟁 시 개입될 개연성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미국 방송 VOA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전 발발 시에 군대가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상호조약이 있는 데다가 일본은 평소에 대만과 형제국이라고 했으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대만의 참전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만, 최근 일본은 러시아 중국 압박이 매우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내년부터 적극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해 중국을 타겟으로 놓을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에 중국은 크게 화가 났으며 펠로시 의장 방문 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중에 중국과 일본은 외교장관 간에 대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따로 만났고 직후에 러시아가 일본의 폭탄 발언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본 사할린2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본 지분을 취소할 의향을 재차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 전체 LNG양의 10%가 공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은 현재 지금도 전기 예비율이 3%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겨울에 러시아가 LNG를 끊으면 정전이 지속되며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중국 회담 중에 아세안 국가에 중국 러시아에 호의적이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고강도의 보복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일본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LNG를 받고 있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실제 가스공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출발한 LNG 운반선은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입항하고 있는 게 포착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광물 수입이 작년 대비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며 왜 한국은 유독 제재를 피해가고 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푸틴이 꼭 직접 챙기고 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의견도 등장했다고 하며, 심지어 미국조차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LNG량의 80%가
장기 선물 거래이며 전체 수입량의 6%가량은 러시아로부터 들어옵니다. 따라서 러시아 에너지가 끊긴다고 해서 당장 엄청난 지장이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이나 기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LNG를 유럽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양해를 구하고 가져갈 수도 있고, 이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 한국도 유럽과 같이 겨울에 LNG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LNG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러시아 정부는 특별 경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가스공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제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는 여전히 LNG를 수출한다며 서방과는 다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일본은 가스 공급 회사 물량을 몰수당할 위기인데 한국은 단 한 개의 기업도 제재를 안 나간 것이죠. 이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심지어 푸틴이 직접 지시했다는 믿기 어려운 말은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9월에 97% 감소하며 서방 제재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다소 불편해도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오래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동차는 새로 생산된 만큼 폐차도 많이 일어나며 특히 러시아는 국토가 넓어 차량이 필수입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소도시에는 아직 인터넷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곳이 많을 정도입니다. 즉,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면 사회 전반이 마비가 되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주변의 카자흐스탄 등에서 생산된 현대차를 긴급하게 수입하는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카자흐는 러시아와 관계가 괜찮은 상황이고 일종의 우회로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없다면 러시아는 마비되기 때문에 쉽사리 일본처럼 LNG를 끊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은 어렵다면서 불쾌감을 표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자동차 생산이 막히자 중고차를 국가별로 열심히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자동차 대국인 일본에서도 들어오는 중고차 비율이 적지 않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푸틴이 이제 언급됩니다. 우선 다름 아니라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최정점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바로 자원 개발이라고 여기며, 현재 유럽을 쥐고 흔든 것이 러시아의 자원이었고 우크라 침공의 원인 중 하나가 유럽 가스관 문제였던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고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려면 결국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러시아가 가장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는 바로 북극 자원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LNG 운반선을 취소했다며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한 게 아니냐고 합니다만, 이는 러시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의 LNG선을 무조건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북극에 LNG를 운반해줄 배는 한국이 만드는 쇄빙선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을 비롯해 극동개발 알렉세이 장관이 직접 한국을 그렇게 챙긴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LNG선 도입 자체가 푸틴의 권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그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러시아 정부와 푸틴 측근들은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알렉세이 장관은 일본에 대해 자원만 가져가고 러시아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는데, 반대로 이 장관은 한국에 대해 지난 12월 야말 프로젝트 등 한국은 최적화된 파트너라고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중요 프로젝트라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현재 러시아와 굳이 척질 이유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국의 최고 조선업 기술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국면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 러시아 관계를 싫어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다른 국면입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가장 경계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면 북한이 커지게 되므로 오히려 한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는 방향이 미국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중국 문제를 가장 심각한 동북아의 트러블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러시아가 한국과 경협으로 발전해 나가며 북한과 중국을 적당히 경계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틀어지면 러시아는 북한의 군수물품 공급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곰 사업 당시 한국이 러시아와 맺은 협의 중 하나는 북한의 군수품 공급을 중단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은 미국 입장과 심지어 일본에게도 나쁜 것이 아니므로 주변국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여전히 러시아 LNG가 공급되는 것을 일본 등에서는 불만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만, 국제 정세상 한국은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한국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국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